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다 아시죠? 당도, 과중, 착색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좋은 과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 제식거리, 수영관리, 시비, 배수, 감배수, 결실관리, 그 다음에 신초관리, 적숙기 수학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실 품질에 작용하는 기술들은 요인들은 많지만은 모든 재배 관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수세 안정이라는 겁니다. 수세 안정이 도대체 뭐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쓸데없는 도장지가 안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수세 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장지가 안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게 자르면 될까요? 비료 적게 주면 열매를 많이 달면 될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그 조건을 갖추더라도 도장지는 또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는 뭐가 많다고요? 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많은 비를 여러분들 아침마다 물을 떠놓으시든지 교회를 가든지 절에 가든지 제발 좀 비나이다 비 좀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빌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포도밭에 하는 것처럼 나무 밑에 비닐 깔아가지고 물을 쫙 다 빼버릴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요즘 들어서 복숭아밭에도 탈백 많이 씁니다. 포도밭에 여러분들 비닐 많이 쓰시죠? 물포도 안 만들려고.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가 많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물을 어떻게 컨트롤 해줄까?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과수원에 어디가 토양이 제일 무를 것 같습니까? 어디가 제일 단단할 것 같습니까? 물이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나무 밑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통로 여기 안 들어갑니다. 왜? 단단합니다. 왜 단단하냐면은 여기 맨날 기계가 다니거든요. 맨날 기계가 다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거기는 물 흘러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운데다가 이렇게 홈 파가지고 뱃수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거기까지 물이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어디서 빠지느냐? 나무 밑으로 나무 뿌리 속에 물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무 밑에 어떻게 하면 물을 줄일 수 있을까? 나무 밑에 물을 덜 들어가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돼야 되고 그래서 유공관을 묻으라 그러는데 유공관을 잘 못 묻는지 아니면은 유공관 묻어도 유공관이 부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무 밑에 뿌리 밑에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게 관건이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세 안정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도 높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강전정, 전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약하게 전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절단전정, 굵은 가지를 뭉텅뭉텅 잘라내는 것보다 솎아주는 전정, 도장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에 소금전정. 그 다음에 예전에는 동계전정 위주로만 했는데 요즘 들어서 하계전정, 가을전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세가 강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세를 감안해서 강한 나무는 가을에 전정을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을에 전정하라니까 가을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복숭아 수확도 끝났고 날도 안 추운데 할 일도 없는데 가을에 겨울 전정하다시피 전정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을에 전정을 많이 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잎이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잎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광합성에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줄어들고 그때까지 그때 만들었던 양분들이 뭘 하느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모농사가 반농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꽃눈이 충실해지는 시간입니다. 잎을 다 잘라버리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데 어디서 양분을 만들어가 좋은 꽃눈을 만들겠습니까? 또 그렇게 잘라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조금만 추워져도 동해를 받고 나무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저장 양분이 부족해진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가을에 전정을 하라니까 가을에 전정할 때는 뭐만 하면 된다고? 방해되는 도장지만 솎아내시면 됩니다. 그때 겨울 전정 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 농사가 많더라도 참으세요. 또 금년같이 햇볕이 금년같이 온도가 따뜻해지는 데에는 또 일찍 나가서 전정을 빨리 하십니다. 근데 추위가 보통 언제요? 1월 말, 2월 초에 꼭 추위가 한 번씩 옵니다. 2월 달 넘어가서 하시더라도 좀 줄여서 늘려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월 달, 3월 달 대박 꽃샘 추위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가지를 좀 충분히 두고 전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한 제식거리. 햇볕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정하고 나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 거리가 1m 이상은 충분히 돼요. 50cm, 50cm 이상 자라더라도 가지가 충분한 거리가 밀식장애가 안 나타나는 공간이 충분해야 되고, 또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는 게 꼭 필요합니다.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물론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라니까 연면 시비, 목면 시비 그런 것도 하시더라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꽃눈을 따는 겁니다. 꽃수를 제한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초기에 잎이 많이 나와야지만이 신초가 빨리 멈추게 됩니다. 또 질소 과다는 신초를 신장시켜서 과실 성숙기에 도장지를 발생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덕면 쪽에 나오는 세 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한 20cm 길게 잡아야 20cm 한 뼘 정도 이상 자라는 것들 여기 아래쪽에 자라는 잎하고요 위쪽으로 자라는 잎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래쪽으로는 잎도 크고 색깔도 진하고 하지만 위쪽으로도 잎도 적고 또 뭐죠 이게? 부초들 격가지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은 일을 해가지고 격가지 키우고 가지 키우고 잎을 내는 데만 일합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실질적으로 광합성을 해서 어디로 양분을 과실로 양분을 보낼 가지들은 이 가지들입니다. 얘들은 오히려 여기 있는 만든 양분을 뺏어다가 새 가지를 만드는 데 씁니다. 딱 20cm 딱 자라고 멈추면 좋지만 안 자란다면 이거 볼 것 없이 사정없이 빨리 질러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방해된 햇빛도 줄일 수 있고 방해될 에너지도 그만치 양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쓸데없는 가지 키우느라고 과실로 갈 에너지들을 그만큼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가지가 안 나오도록 20cm 이상 안 자라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복숭아는 어떻다고요? 건조한 건 잘 견디고 습한 건 못 견딥니다. 또 특히 수분 변화, 습했다 건조했다 이런 것들 못 견디고 그래서 사토, 양토라든지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서 잘 자라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pH가 질소 과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소 과다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질소 한 번 주긴 쉽습니다. 비 오는 날 그런 푸대, 비료 푸대 안고 나가서 조금만 허쳐도 나무가 시퍼렇게 자랍니다. 근데 그 질소를 한 번 준 질소를 회수내는 데까지는 많이 준 양에 따라서 어떻게는 3년, 4년, 7년, 8년까지도 걸린다 그럽니다. 질소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주십시오. 근데 얼마만 치면요? 요 작은 통에 담아가서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씩 나무에 주시란 말입니다. 한 주먹씩, 두 주먹씩 이렇게 주시다가는 복숭아 농사 망치는 길입니다. 물론 비료값도 요새 많이 올랐죠. 근데 그 비료 공짜로 나머지에는 보조 많이 해주시는가요? 근데 그거 많이 줘봐야 과일 절대로 안 큽니다. 과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십시오. 정례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과실 크기가 확실히 차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앞에서도 조기 전엽 말씀드린 게 이 문제입니다. 꽃눈을 따버리니까 여기 꽃눈을 안 딴 거는 작은 꽃들 다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꽃눈을 미리 따버리니까 뭐죠? 그 꽃눈 키우고 과실 키울 에너지 가지고 뭘 했다고요? 잎이 벌써 이만큼 나갔습니다. 얘는 여기서 딱 멈춰가 있을까요? 꽃 따고 열매 솎아내고 나면 이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열매가 떨어지나 내가 떨어지나 한번 해보자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과실하고 신초 사이에 양분 경합이 심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적과하고 나서 딱 알맞게 놔뒀는데도 낙과가 되는 원인이 이런 원인이란 말입니다. 봉지를 샀습니다. 적과 딱 해서 사람들 들여서 봉지를 딱 샀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고 날씨만 조금만 안 좋아도 봉지가 펄럭펄럭 날립니다. 뭐 했죠? 낙과가 되고 없습니다. 태극기가 아니고 빈봉지가 펄럭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가 아니고 빈봉지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알맞게 적과해가지고 봉지를 쌌는데 노력을 다 들였는데 투입을 다 나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빈봉지가 펄럭펄럭거립니다. 뭐 때문에? 수세가 세졌기 때문에. 핵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정례 꼭 필요한 겁니다. 적정 착화비는 과실 한 엽당 25엽, 30엽 그런데 이것들은 수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니까 제쳐두고요. 짧은 가지, 단가지는 5개당 열매 하나 보시면 되고요. 10cm 미만의 짧은 가지는 중가지 같은 10cm에서 30cm 되는
가지에는 무조건 열매 하나, 30cm 이상 되는 가지에는 30cm, 20cm 간격으로 열매 하나, 이 정도 생각하시고 착가량을 잡으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열매가 다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20%, 30%더 남겨놨었다 마지막에 봉지 씌우기 직전에 마지막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세포 분열기, 관수가 제일 필요합니다. 비가 안 온다면은 5일 간격으로 물 빠짐이 좋은 땅하고 또 이 진흙 땅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물을 꾸준하게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천중도 백도라서 만생정복숭아지만 경획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꽃 피고 나서 한 8월달, 80일 이때까지 경획기에 해당됩니다. 꽃 피고 나서 세포 분열기가 대체로 어디까지냐 하면 한 50일, 60일 이때까지가 세포 분열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부터 뭐가 자란다고요? 세포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 씨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세포 크기가 커지면서 과실이 커지는데 세포 분열기에 이 시기 때 세포 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시기 때 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기의 경획기에는 아까 헤칼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말씀드렸을 때 있고 세포 비대기 때는 이 시기 때는 과실 비대 그 다음에 당 축적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 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신초 정지 또 물 빠짐 이게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 성숙기에 물 빠짐 과실 성숙기에 신초가 멈추는 것 이런 것들을 꼭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멈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안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제로라도 잘라서 멈추게 해야죠. 쓸데없는 가지 계속 자란다면 계속 강제로라도 잘라서 멈추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장양분을 축적시키는 방법은 저장양분이 뭐죠? 물론 꽃눈 좋습니다. 꽃눈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뿌리에 줄기에 축적되어 있던 저장양분입니다. 이게 언제 축적되느냐 하면 낙엽이 지면서 9월달부터 시작해서 낙엽이 지면서 축적되는데 12회에서 부족한 양분을 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 전쟁에 의해서 광환경 개선을 해줌으로써 저장 양분을 축적시키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건전한 잎을 관리를 해주면서 저장 양분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장 양분 수확하고 나서 가을에 꼭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착색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면 착색이 우선 가지들은 과실들은 미숙가 적숙가 좀 과수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착색이 됐을 때 요즘 공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중도 백도도 그렇고 황도도 그렇고 대부분 좀 18월 때 수확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딱딱할 때 따시는 게 좋은데 공선장에 가져오면 너무 물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그래서 천중도 백도라든지 물원 품종들은 18월 때 아직도 착색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따다가 수확해서 공선장에 가져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확하기 전에 나무를 한번 잘라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수확하기 전에 언제요? 수확하기 2주 전에 도장지를 솎아내는 겁니다. 햇볕 가리는 막 자라는 도장지 이런 것들을 햇볕 많이 가리는 가지들을 솎아내므로써 아래쪽에 햇볕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면 안 잘란 거에 비해서 착색도 잘 되고 과일도 커지고 당도도 높아지는 이런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지를 착색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착색을 잘 되는 이중 봉지 같은 걸 씌웠다가 벗기고 반사 필름을 깔아줌으로써 이렇게 빨갛게 착색되는 이런 과일들도 경상도 쪽에서는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과실 품질들이 착색들이 훨씬 좋은 과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름 전적입니다. 여름 전적. 자, 왼쪽까지 한번 보시죠. 왼쪽까지 하고 오른쪽까지 한번 비교해서 보셨을 때 오른쪽까지는 작년 여름에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왼쪽까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굵은 가지도 좀 섞어주고 도장지들 적심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여름 전쟁을 손을 대다 보니까 가지가 전부 다 짧은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지, 이 가지는 오른쪽 가지는 전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가지가 있는 대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작년에 어느 쪽에 열매가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은 치우고라도 금년에 열매를 단다면은 어느 쪽에 어떻게 다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 열매가 금년에 좋은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겠습니까? 왼쪽이요? 왜 왼쪽이 좋은 열매를 땁니까? 단가지가 많았어요. 근데 햇볕이 잘 들어온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도 뭉창 섞어버리면 도장지 많이 나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긴 가지, 장가지이기 때문에 열매 달 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짧은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열매 딸 가지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웃자란 가지들이 많은 가지보다는 이쪽이 짧은 가지, 단가지가 많은 가지들이 이쪽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앞에서 지나갔는데 수확전 전정, 2주 전에 수확전 전정을 했더니만 신초 정지율이 75%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무철이 했을 때는 한 26%, 27% 정도 신초가 정지했다면,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햇볕이 배 이상 햇볕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당도도 과중도 커지고 당도도 이렇게 1.5브릭스 정도 좋아지고 착색도 훨씬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 2주 전에 도장지를 솎아내는 것만 하더라도 햇볕을 나무 과일 안쪽까지 잘 들어가게 하면서 과실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요? 수확하기 2주 전. 근데 자르라니까 주지껏 부주지껏을 남겨놓고 안쪽에 있는 도장지들 위주로 잘라주시면 햇볕이 잘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을 전정 한번 강조해 드리고 가면, 가을 전정 아까 너무 무식하게 많이 하지 마시고, 가을 전정은 꼭 도장지 위주로만 전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가을 전정 장점이 뭐냐? 가을 전정한 거하고 똑같은 가지를 겨울 전정하고 내년 봄에 생육 차이를 보면은, 봄에 이렇게 반발 생육이 적고 겨울에 자른 것들은, 낙엽지고 겨울에 자른 것들은 반발 생육이 이렇게 큽니다. 왜? 얘는 가지가 비대가 시작되기 전에 잘라냅니다. 근데 얘는 가지가 굵어지고 난 다음에 잘라내기 때문에 양수분 올라오는 통로가 굵어졌기 때문에 내년 똑같은 부분을 자르더라도 이듬해 봄에 이렇게 양수분을 많이 싣고 올라와서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물론 나무를 키울 때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지만, 나무가 어느 정도 다 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안 자라는 게,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을 전정을 하면은 수세가 강한 나무의 세력이 안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토가량을 확인하면서 전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정 노력이 가을 전정을 한다면 좋은데, 문제는 상처가 적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확하고 나서 9월 달에 잘라주면은 이듬해 봄에 신초가 털 것들이 8월 달에 자르면은 신초가 내년 봄에 털 신초라든지 꽃눈들이 자랄 수 있지만, 가을에 자른 9월 달에 자른다면 이듬해 봄에 털 눈들이 자라지는 않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가을 전정을 안 하니까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나치게 가을 전정을 많이 하면은 동해 세력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빨리 하면 아까 앞에서도 강조드린 것처럼 내년에 필 꽃눈들이 트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 이때가 가장 적긴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9월 초에 바빠서 9월 중순에 해야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9월 초에 하는 것보다는 9월 중순, 9월 하순에 하면 가지가 조금씩 비대된다고 생각하시면 효과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